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일건주는 남궁재 원조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3월 30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아주 기분 좋게 올랐습니다. 네, 어제 주요 지수들 다 1% 넘게 상승했습니다. 다우가 1%, S&P 500 1.42%, 나스닥 1.79%, 그리고 어제는 반도체가 특히 좀 강했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27% 상승을 했습니다. 또 업종별로도 전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부동산 섹터가 2.31%, 그리고 IT가 2.09% 이렇게 오르면서 2% 넘게 상승을 했고요. 자유소비재도 1.91, 커뮤니케이션 1.19, 금융 1.5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뭐 대체로 한 1% 이상씩 상승을 했고요. 헬스케어라든지 필수소비재 이런 두 개의 섹터 정도는 강보합 수준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부동산도 거의 좀 2.3% 네. 제일 많이 올랐어요 보니까. 예. 다행히 의미 있게 올라온 것 같고요. 금리가 어떻게 됐죠? 크게 막 변동이 있진 않았는데요. 10년물은 1bp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3.56%, 2년물은 2bp 오르면서 4.1%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조금 올랐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배럴당 73달러에 머물러 있고, 천연가스는 한 1.7% 소폭 오르면서 2.2, 그리고 비트코인은 28,000불 정도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시 좀 올라왔습니다. 그렇네요. 네. 달러 인덱스도 114 하다가 102.7. 네. 우리가 위험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달러 인덱스, 그리고 빅스 뭐 그렇던데, 빅스도 20 이하로 떨어졌었더라고요. 아, 예. 그렇게 CS 사태까지 노이즈가 많았었는데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 매크로 지표에서는 지금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금리가 이제 급등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차분하고요. 예, 그럼 어제 빅테크 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대체로 다 상승세를 보였고요. 아마존이 한 3.1% 올랐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 넷플릭스 다 2% 넘게 상승세를 보였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 2% 못 미치는 한 1.9% 정도씩 상승을 했습니다. 구글만 한 0.4% 정도 강세를 보였고요. 또 52주 신고가 종목은 9개의 종목이 나왔습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뭐 필수 소비재 쪽에 몬델리스, 그리고 뭐 헬스케어 쪽, 그리고 어제도 52주 신고가였었던 허쉬, 또 52주 신고가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섹터별로 강세를 보였었던 쪽 보시면은 어제는 특히 반도체가 좋았는데, 최로 상무님께서 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자세히 해주셨고 좀 바닥은 지나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제 마이크론 7.2%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 TSMC 2%씩 올랐고 AMD도 1.6%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 GM이나 포드 각각 한 4.3%, 포드 3.9% 상승을 했고요. 루시드도 한 2%, 특히 리비안이 한 10%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쪽에서도 카니발이 실적 발표를 했을 때는 약간 하락을 했었다가 어제는 또한 6% 정도 반등을 했는데, 웰스파고에서 투자 의견을 그 언더웨이트에서 뉴트럴로 상향 조정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24년에는 뭐 에비타 기준으로 좀 회복을 하지 않겠냐, 이런 코멘트들이 좀 있으면서 또 CCL 같은 경우 어제 6% 상승을 했습니다. 뭐 델타 항공도 한 2.6%, 에어비앤비도 한 1.9% 정도 상승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 쪽에서도 최근에 뭐 중소형 은행이나 뭐 중소형 은행에서 지원을 했던 거를 빅뱅크들한테 좀 그 부담을 주겠다, 뭐 이런 이슈들이 어제 좀 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웰스파고 한 2% 정도씩 상승을 했고요. 블랙락은 한 1.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52주 신고가에 룰루레몬은 없어요? 룰루레몬이 나스닥 100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S&P 500은 아니고 나스닥 100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S&P 500은 못 들어갔네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상장된 지도 이제 좀 된 것 같더라고요. 꽤 오래됐고요. 네.
2004년? 2007년 정도부터 거래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어제 종가가 361달러인데 52주 신고가 가격이 한 410달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아직까지는 그 고점 대비는 아직까지 여전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21년 고점이 네. 한 400달러인가요? 400 후반대 정도까지 갔었네요. 473입니다. 와, 473인데 네. 지금은 이제 360 정도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섹터별 종목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슈들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FDIC 이쪽에서 최근에 은행 위기 수습을 할 때 들어갔던 비용이 약 한 23빌리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형 은행들에게 그 부담을 넘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5월 중에 금융업 특별평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 예보료 징수 그리고 중소형 은행들에게 부담은 최소화하겠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빅4 뱅크들은 수십억 달러의 부담을 좀 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FDIC 그 손실 보시면 SVB 쪽에서 한 20빌리언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쪽에서 한 2.5빌리언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FDIC 이 마틴 회장은 직접적으로 혜택을 본 금융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재량의 여지를 뭐 갖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뭐 네. 대형 은행들한테 좀 부담을 넘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두 번째 이슈로는 그 야디니 이분이 S&P 500 지수를 연말에 4,600포인트 전망을 했습니다. 은행권의 위기나 경기 하드랜딩 이런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수가 상승을 할 것 같다. 은행권 위기는 연준과 FDIC가 잘 봉쇄를 시켰고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 힘든 상황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했는데 일단 이분은 올해 금리 인하는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단 지수는 4,600 전망을 했습니다. 예, 지금 4,023인가 네. 이러니까 지금부터도 지수가 15% 네, 이상 그렇습니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네요. 네. 여전히 아직까지도 작년 연말에 시장을 좀 안 좋게 보셨던 국내외 여러 분들은 보면 아직까지도 지금 S&P 500이 한 번 더 밑으로 이제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4,600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 상무님 이분이 원래 약간 불리시한 분인가요? 아니 예전에 되게 한번 지수를 낮게 전망을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요. 그때 3천 몇백 이렇게. 그때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그 금리하고 그 커머더티 쪽에 쇼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래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좀 강하게 네. 톤을 좀 바꾸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믿음이 가네요. 예. 뭐 항상 뭐 오른다라는 사람, 항상 빠진다는 사람 그런 거는 사실 좀 크게 뭐 도움이 안 되는데 뭐 루비니 교수님도 뭐 늘 옛날부터 뭐 항상 빠진다 하는 사이에 지수가 그죠? 3배, 4배 이렇게 왔다가 한번 빠지면 다시 또 관심을 받게 되고 하는데 좀 시장 상황에 맞게 소신 있는 전망을 해주시는 분들 얘기가 조금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잠정주택 판매인데요. 이게 이번에 0.8% 전월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2.3이었는데 컨센을 크게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달이 원래 4.6%였는데 이번에 발표가 되면서 좀 리비전이 있었습니다. 8.1%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여기 사진 1번을 봐주시면은요. 중간에 그 초록색 기둥이 더 높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지난달이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요번 달 0.8% 증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YY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1.1%인데요. 그래서 잠정주택 판매가 뭐 늘고 있다. 그리고 그 우측에는 예전에도 보여드렸었던 그 금리 30년 모기지 금리 표인데요. 최근에 뭐 금리도 떨어지고 있고 30년 고전 모기지 금리가 이 뱅크레이트닷컴 기준으로는 6.88이라고 합니다. 모기지 금리가 약간 또 이렇게 되면서 잠정주택 판매가 좀 늘고 있다라는 네, 어제 경기 지표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빨간 점선 화살표로 이제 그려 놓으셨는데 이 파란색 선에 해당되는 US 펜딩 홈 세일즈 인덱스는 네.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잠깐만. 그런데 이게 23년 4월, 5월 초까지 빨간색이 뱅크 레이트네요. 모기지 30년. 네. 근데 아직까지 5월이 안 됐는데 예, 이게 어떻게 표시가 되는 거죠? 이게 여기 보시면 2월 19 네네. 픽스드 픽스드 네. 내셔널 그렇습니다. 에버리지군요. 고정이니까요. 네. 3월 고정이니까 28일까지 이렇게 적용되는 나오는 네. 고정 모기지 30년 금리다.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4월 한 중순쯤엔 다시 약간 올라가는 것처럼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 빨간 선이 밑으로 갈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네. 근데 다시 4월 말 지나고 되면서 한 6% 정도까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6.8. 네. 그러네. 네. 그래서 네, 이런 지표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모기지 그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주택 판매는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요쪽 스케일하고 이쪽 스케일이 네. 뒤집어져 있군요. 네, 그러면 또 이어서 어제 특징 종목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플이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그 Annual Developers Conference WWDC 뭐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애플워치, 뭐 애플 TV 그리고 맥의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특히 MR 기기 네.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 뭐 XR, MR 뭐 네. 그런 기계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믹스드 리얼리티에 네, 믹스드 아마 맞습니다. 예, 뭐 증강현실, 혼합된 현실 뭐 그런 기계인데 이번에 6월 5일에서 9일 날 네. 보여줄 수 있단 말이죠. 네. 네. 또 그리고 제가 어제 아침에는 애플의 그 Buy Now Pay Later 그 신용카드 같은 결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시스템을 마스터카드 걸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마스터카드의 시스템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마스터카드의 수수료 수익성이 더 개선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고 특히 이번에 그 애플의 그 Buy Now Pay Later는 그 4번에 나눠서 결제를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4번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마스터카드의 수익성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하면서 어제는 한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마스터카드가 있고 비자 카드가 있는데 네, 마스터카드. 애플은 마스터카드 베이스로 해서 그 애플의 페이가 네. 돌아가는군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애플페이는 현대카드랑 하거든요. 네, 저 현대카드는 없지만 만들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EA라고 하는 그 EA 스포츠 그 축구 게임도 하고 그 피파 이쪽 회사가 있거든요. 네. 네, 이쪽에서 어제 감원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체 직원의 한 6% 정도, 800명 정도 이제 감원 소식이 있었고요. 현재 직원 수가 한 13,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기업들에서 빅테크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니발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네. 룰루레몬도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12.72% 상승을 했습니다. 네. 내용에서 가이던스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네, 다음 분기랑 연간 가이던스를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또 주면서 어제 12.7% 주가 강세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실적을 발표한 2개의 회사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두 회사 모두 약간 그 인적 관리라든지 HR 또 이쪽과 관련이 있어서 봤는데 페이첵스라고 하는 HR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의 주가가 6.5% 상승을 했습니다. 회계년도 23년도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8.2% 증가를 했고요. EPS도 컨센서스를 비트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44%로 상당히 높고요. 또 회사 사업부별로는 HR 서비스 쪽의 매출이 1.3빌리언 그리고 매니지먼트 쪽에서도 매출이 1빌리언 나오면서 모두 다 전년 대비 7% 증가를 했고요. 연간 가이던스를 제시한 거는 매출이 한 3.8빌리언 증가할 것 같다. 전년 대비 9% 증가를
전망을 했고 EPS도 약 한 13%에서 14%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멘트로는 올해도 좀 좋은 실적을 이어나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 회사들한테 유니폼이나 의류 같은 것들 그리고 서비스 이런 것들을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요. 신타스입니다. 아, 예. 네, 신타스이고요. 이 회사도 23년도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은 2.2 빌리언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를 했고요. EPS는 1.14로 나왔는데 제가 여기 그 EPS는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총이익률은 47%, 영업이익률은 20% 기록을 했습니다. 유니폼 렌탈 그리고 시설 관리 관련한 매출이 한 1.7 빌리언 정도 나왔고 안전 관련 서비스 매출인데 회사가 그 퍼스트 에이드라든지 이런 의료품을 또 네. 납품을 한다고 해요. 이쪽에서 한 232밀리언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 쪽도 보시면 네,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하는 수준의 매출액과 EPS를 주면서 또 어제 좀 강세를 보였던 것 같은데요. 신타스 어제 주가가 한 4.8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4.9%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회사 배당은 얼마 주는가 한번 잠깐만 배당이요? 볼까요? 예. 왜냐하면 워낙 유니폼 렌탈이나 이런 거 시설 관리 매출 예.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그냥 탄탄한 회사인 것 같거든요. 네, 디비던드 일드 한 1% 정도. 네. 1%네요. 네. 이게 아마 연간 배당이겠죠? 아니면 이게 쿼럴리 배당인가 좀 보통 거기 나오는 건 아마 연간 배당으로 나올 거니까 네, 배당 그렇습니다. 수익률이 네. 그렇게 높지는 않다 네. 그죠? 네, 분기 배당은 한 1.15달러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연간 한 4달러 정도 넘게 받을 것 같습니다. 네네. 5년 차트 한번 살짝 클릭 한번 네. 해볼래요? 이 회사도 거의 전고점 거의 돌파 직전이네요. 네, 52주 그 신고치가 한 470달러 정도 되는데요. 어제 종가가 465달러. 65. 네. 야, 참. 이 좋은 회사들은 뭐 별로 빠지지도 않았고 또 다시 이런 회사가 매출이 지금 전년 대비해 가지고 12% 올랐다는 얘기가 그 물가 상승을 다 반영을 해도 그죠? 네. 예, 전혀 이제 가격 저항 없이 가격을 올려서 매출을 또 다 물가 상승 이상에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그냥 좀 있으면 이제 올타임 하이 나오겠네요 보니까. 그래서 뭐 회사에서도 올해는 뭐 영업이익이 좀 더 개선될 것 같다. 그리고 신규 고객이나 기존 고객들의 수요도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최근에 그 빅테크들이라든지 미국 회사들 감원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이런 회사들의 그 코멘트에서 좀 감원 관련된거나 뭐 수요가 줄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을까 싶어서 좀 실적도 같이 봤는데 네,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이슈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는 유니폼 렌탈이라는 게 미국에서 그런 유니폼을 입는 직종들 있죠, 그죠? 네. 기업들이나 뭐 식당이나 잘 돼야 되는데 여전히 기업들이나 식당들은 사람을 막 뽑으려고 하고 있고 그죠? 그렇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나쁘진 않겠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지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GDP가 발표가 되는데 컨센서스가 한 2.7%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6만 건, 지난주가 11.1만 건입니다. 그래서 전주 대비해서 조금 더 높게 나올 거로 약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GDP는 지난 4Q 네, 그렇습니다. 2.7% 그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예. 쭉 훑어봤는데 가장 특이한 점은 마이크론 테크놀리지가 이제 7.2% 가까이 오르면서 63.54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가격이 연초 이후로 이제 27%인데 우리나라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예. 또 거의 연동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요 가격이 언제 가격인가 봤더니 지난 1월 말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딱 고점을 쳤었던 그 가격까지 왔더라고요 다시.
여기서 이제 더 치고 나가는지 아니면 또 밀리는지 봐야 되는데 2019년 코로나 때죠. 코로나 상반기에 또 빅7 날라갈 때 삼성전자가 6만 전자라고 얘기하면서 많이 개인분들 많이 사셨는데 6만 원만 가면 자빠지고 6만 원만 가면 자빠지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좀 답답한 흐름 보이다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이제 그 6만 원을 뚫게 됐었는데 빨리 뚫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민함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